추진 배경하고 준비 사항하고 향후 운영 방향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는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4대 분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 출연에 장벽과 1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융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우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금융 분야에서 실험적인 어떤 시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국민의 어떤 편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의 준비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4월 1일 날 법이 시행인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제 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말에 사전 신청을 받았고요. 총 88개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5개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4월 1일 시행할 때 어떤 제도를 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우선 심사 대상을 이제 19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좀 혁신성이 일단 좀 높고 그다음에 좀 분야별로도 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모범 사례를 이제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좀 사전 준비도 좀 잘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골랐습니다. 다만 이제 타 부처와 관련돼 있거나 아주 복잡한 이슈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심사에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19건이 다 우선이고 그냥 나머지는 탈락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꼼꼼히 볼 수 있게 우선 19건을 좀 패스트 트랙 비슷하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이제 처음으로 구성됐지만 사실 저희가 3월 25일, 3월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한 6시간씩 저희가 이런 우선 심사 대상 20여 건을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실무 검토 의견을 이제 봐가지고 그 중에서 오늘 우선 19건 정도를 저희가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은 4월 중에 저희가 이제 다시 혁신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정을 거쳐서 최종 이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과감한 시도와 도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어떤 그런 금융의 포용성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라든지 타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 효과 이런 측면에서 확장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상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19건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징을 5가지 말씀드리면은 분야별로 19건을 골고루 했습니다.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요구했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도 개선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대출 모집인 모범 기준의 일사선속주의 규제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보면 또 판매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데 이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AI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금융에 어떤 접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까 확장성이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과 타 산업과의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편익 측면에서 쭉 살펴보면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측면이 아닌 이런 또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 기업, 그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는 그런 혁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19건은 저희가 그 한 장 한 장씩 상세한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해드렸고, 거기에 저희 그 지정된 우선 심사로 선정된 업체의 연락처와 그다음에 금융위 건감원 이제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융합 측면, 기존의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가 꽤 있고요. 키워드를 보면 플랫폼, 데이터,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여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그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은행은 그 이동통신망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융합되는 측면에서 은행이 이 부수 업무로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달라는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금융과 ICT의 융합이고 어떤 채널의 다양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활용 이런 측면으로 이제 필요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입금 지급 뭐 이런 업무들은 금융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위탁한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 편의점에서는 계좌 개설이 되고 예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판매 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다 보면은 이게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일 수도 있는데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할까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뭐 가상통화나 코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사 코리아를 보시면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 증권을 디지털하고 이를 일반 투자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니 자본시장법상에 그 부동산 신탁 계약에 의해서 수익 증권 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는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가 허용 가능한지, 또는 또 투자 중개업의 인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는데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 이제 위원님들 간의 논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일단 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올려서 심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스트콤의 경우에는 비상장 초기 기업들이 주주 명부 관리를 거의 뭐 수기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다 이거를 플랫폼에 이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금융투자 상품 중개가에 대한 어떤 특례를 이제 신청했고요. 특히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테스트한다는 측면에서 그 샌드박스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렉셔널입니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 투자자에게 주식 대여나 차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투자 중개업 인가 없이 이 정권 대차 거래 중개 주선 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례를 신청했고요. 주식 대차는 이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어떤 시장인데 일반 개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좋은 쉽게 대차 거래를 할 수 있으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면을 신청했습니다.
보험은 이제 소액 간단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 선보하고 레이니스트는 동일합니다. 농협 선보는 이제 기존 보험사인데 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이제 1년에 한 3번 나가면은 이제 한 일주일씩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면은 그걸 전부 저도 작년 8월에 그때 저기 스위스하고 그 프랑스 이렇게 그때 가상 통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출장 갈 때 가입해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조만간에 한번 또 출장을 갈 텐데 제가 그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가입하고 나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할 때는 이제 좀 간단한 설명을 한다든지 좀 전자서명 부분에 대한 대면에서 전자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소액 간단 보험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국민 실생활에 간단하게 보험을 들고 싶은데 자동차를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도 뭐 1년 내에 가입할 필요 없이 어느 순간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건데 우선 해외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온오프 방식의 어떤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농협 선보고 하나는 핀테크 체인 레니스트입니다. 여신 전문 분야의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제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딱 이렇게 신용카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의 범위에 이게 무슨 경조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신청하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BC카드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이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어떤 그 가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QR 코드 그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미등록 개인이 과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그 모바일 앱으로 그냥 구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NFC 방식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 구현을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이 보안성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니까 보안성 심사에 대해서 여전협회에다가 특례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일사전속의 그 핀다, 비바, 리파브리카, NHN, 페이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그런 대출 조건을 선택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다 이제 일사전속이라는 규제가 말려 있으니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렇게 금융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비교해서 제공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신청을 했습니다.